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토데스크 공인 총판 다우데이터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는 김덕진 차장입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진행하는 웨비나는 저희 다우데이터가 앞서서 많이 진행했던 웨비나랑은 조금 다른 성격이고요. 뭐 제목이나 EDM을 보신 분들은 대부분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되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이번 웨비나는 이제까지 저희가 계속 진행해 왔던 어떤 프로덕이나 워크플로우 위주의 기술 웨비나는 아니고요. 국내 업계 중에서 중장기적으로 빔을 내재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내부 투자를 과감히 하시는 고객분들의 성공적인 케이스, 그리고 꼭 좋은 결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뭐 도입 과정에서 발생되고 겪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어려웠던 점들도 좀 진솔하게 공유해 드리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루션 위주 웨비나가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고객 사례를 솔직하게 공유하고 홍보하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뒤쪽에서 잠깐 웨비나 끝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요. 이 웨비나는 연재 기획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우데이터가 이제 오토데스크 공인 총판으로서 BIM 사례라든가 뭐 특수한 기술력, 로드맵 등에 대한 어떤 외부 어필 전략이 필요하신 고객분들의 뭐 오퍼튜너티나 니즈를 받아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자리나 다양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유 창구를 저희가 좀 열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유장을 통해서 국내의 빔 저변 확대가 조금이나마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기획을 시작을 했고요. 그 첫 번째 신호탄으로 도화 엔지니어링의 성공한 BIM 투자 사례를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뭐 어려움의 시기도 있었지만 과감한 운영 변화 그리고 내부 투자로 현재 내재화에 성공한 도화 엔지니어링의 빔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순서는 도화 엔지니어링 회사 소개, 그리고 로드맵, 레퍼런스, 그리고 도화에서 마지막으로 직접 좀 공유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3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요 좋은 내용을 공유해 주실 연사님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세종대 도로공학 석사과정을 마치시고 선진 엔지니어링 철도부에서 설계 업무 하신 뒤에 현재는 도화 엔지니어링 기술개발연구원에 재직하시면서 뭐 도화 빔팀 팀장을 같이 맡고 계시고 빔 내재하에 끊임없는 박차를 가하고 계시는 박형순 차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박형순 차장입니다. 앞서 소개해 주신 것 같이 저희 도화에서 BIM 내재화를 위해 진행됐던 팀 운영 히스토리와 결과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 도화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화 엔지니어링은 최고 경영자인 김영균 회장님과 박성욱 부회장님을 주축으로 약 2,0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상하수도, 도시, 철도 등 엔지니어링 전 분야에서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감리 시험 업무 등을 수행하는 국내 1위 종합 엔지니어링 컨설팅 회사입니다. 자, 이제 도화의 BIM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해외 사업의 수주에 있어 해외 메이저급 엔지니어링 기업들과 기술력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BIM의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도화 경영진에서는 BIM 도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12년 10월경 국내와 해외에서 소개되고 있는 BIM 기술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BIM 도입에 대한 플랜을 작성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물산업 부문에서는 BIM 도입을 위한 TFT를 조직하여 BIM 도입을 준비하였습니다. 2014년 초 경영진은 전사적인 BIM 도입을 위한 조직을 구성을 지시하였으며 BIM 기술개발연구원을 주축으로 전 설계 부서가 참여하는 도화 빔 TF팀을 조직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BIM 정착과 기술 확장을 위하여 BIM TFT를 빔팀으로 조직 변경하고 BIM 내재화를 위한 내부 역량 강화와 각 부서의 BIM 업무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화 BIM TFT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팀은 기술개발연구원의 전담 인력과 각 부서에서 선발된 핵심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6개월간 BIM 툴에 대한 교육과 부서별 파일럿 프로젝트 수행 등 TF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당시 팀원들이 사용하는 툴과 교육 및 기술 지원은 오토데스크 코리아와 파트너사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을 하였습니다. TFT 활동 종료 후 BIM 기술 저변 확대에 대한 목표를 추가하고 기존 운영 방식과 동일하게 4회 추가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시기에 작성된 BIM 성과들입니다. 다양한 부서에서 많은 BIM 성과물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성과물은 팀원들이 직접 모델링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외부 인력이나 연구원의 전담 인력이 BIM 모델을 작성을 도와서 완료한 것들입니다. 결국 파일럿 프로젝트 수행의 성과는 경영진의 보고 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결과물을 만든 것이며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BIM 역량 강화로는 전혀 연결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처럼 TFT의 성과는 기대한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물산업 부문의 경우 TFT가 조직되기 1년 전부터 자체 TFT를 운영하고 있어 오토데스크 BIM 성공 사례에 등록되는 등 성공적인 결과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극히 단편적인 성과만 발생하였습니다. 심지어 현재의 설계나 납품 방식에서는 프로그램의 한계로 인하여 모델링과 성과품 제작이 되지 않아 BIM 도입이 필요 없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과가 미미하고 부정적으로 발생되는 이유는 BIM 기술의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팀 운영이 시작되었으며 BIM 기술이 축적과 발전보다는 단순 BIM 기술의 습득을 목표로 운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팀원은 기존 업무에서 독립되지 못한 채 TF 활동을 병행하여 수행하였으며 이는 빔 툴 활용에 대한 고민의 시간과 파일럿 프로젝트 수행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과 부족한 시간으로 인해 팀원이 직접 고민하며 설계 기술을 반영한 BIM 데이터를 제작하기보다는 외부 컨설팅, 즉 기술 지원 인력에 의존하여 파일럿 프로젝트의 성과물만 작성하는 단순 기술 이전 형식으로 TFT가 운영되었던 점이 BIM 내재화의 가장 큰 장벽이었습니다. TFT 활동이 종료되면 팀원들은 다시 기존 업무로 복귀하여야 하기 때문에 BIM 기술의 유지가 되지 않는 문제점까지 추가로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의 TFT 운영 결과와 문제점을 발판 삼아 새로운 모델의 빔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인력 구성은 기술개발연구원의 전문 인력과 물산업부문, 단지부문, 철도부문, 인프라부문 등의 현업부서에서 선발된 차 과장급의 인력으로 설계 업무를 수행해 봤으면서 BIM에 관심 있는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선발된 인력은 기존의 설계 업무에서 독립시켜 BIM 기술력 신장과 내재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BIM 팀으로 파견 명령을 하였으며 독립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주었습니다. 새롭게 도입한 BIM 팀의 운영 방식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경영진의 과감한 투자입니다. 경영진과 기술개발연구원은 BIM 팀에게 양질의 다양한 교육과 전문 세미나 참석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BIM과 관련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도 과감히 투자하여 양질의 BIM 성과물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진에서는 현업 부서의 BIM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고 빔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부담감을 경감시키고자 BIM 팀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 지원은 전액 무상으로 하였으며 발생되는 맨아웃은 전부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BIM의 목표 설정을 도화만의 방식으로 정립하는 것입니다. 공론화되어 있는 BIM의 가치를 단순히 흡수하여 적용하는 내재화 방식을 버리고 도화 엔지니어링만의 BIM 가이드맵을 구성하기 위해 BIM 팀원들에게 2년의 시간 동안 착출해야 될 정확한 목표와 동기를 부여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BIM 기술은 BIM 팀을 통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BIM 내재화를 위해 필요시에는 외부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BIM은 반드시 내재화시킨다는 원칙하에 실질적인 테스트와 결론 도출은 내부 인력에 의해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BIM의 부정적인 인식과 다양한 종류의 BIM 툴로 인하여 BIM 팀의 운영이 어려움이 예상이 되었지만 경영진의 적극적인 투자하에 2년간 운영된 BIM 팀의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단순 CAD만 알고 있었던 직원들이 다양한 빔 툴의 활용이 가능해졌으며 기본 계획과 협의용 BIM 데이터를 직접 제작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였습니다. 외부 컨설팅 업체도 쉽게 활용하지 못하는 다이나모와 같은 추가적인 툴도 직접 다룰 수 있어 BIM 성과에 대한 퀄리티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 빔을 탈피한 BIM 핀포인트 공략을 통하여 BIM 설계 적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BIM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설계자의 눈으로 찾아내고 이 부분을 중심으로 먼저 내재화를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막연히 올 빔을 구현하여야 한다는 것은 작업자에게 굉장히 큰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BIM 팀은 설계자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나씩 BIM으로 다져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 내재화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BIM 팀 운영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이 성공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BIM 데이터 구축을 넘어 활용에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드론과 VR, MR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으며 추후 디지털 트윈에 대한 기술력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도하 연구원 자체에서 설계 자동화 포털인 디다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포털에는 BIM 설계 포털도 추가하고 있으며 설계 시 추출되는 설계 인자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BIM 모델을 생성하는 시스템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운영 방식을 버리고 BIM 팀 운영의 핵심 가치 제고를 통해 설계자들이 주축이 되어 BIM 내재화를 이루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한 팀 운영이라고 말하고 싶으며 이것이 현재까지의 BIM 팀 운영 성과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외부의 어떤 도움 없이 오직 빔팀 직원들로 작업한 결과물입니다. 그럼 이제 여섯 가지 영상을 보실 텐데요. 사실 이 영상은 경영진 보고용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동영상 중간중간 상황 설명하는 목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으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영상을 영상을 한꺼번에 보여드릴 건데요. 관련된 내용에 대한 장표를 저희가 뭐 한 3초씩만 딜레이 시키면서 넘어가서 잠깐 보여드리고 영상을 한꺼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과입니다. 진주 혁신도시 BIM 성과입니다. 인프라웍스로 사업 부지의 현황을 작성하기 위하여 지역 및 위성 사진을 작성합니다. 용지계획 및 용지계획도를 작성합니다. 칩을 3D로 작성한 원지형 모델링입니다. 이어서 도로 및 보도, 자전거 도로가 하부에서 표층까지 모델링되는 영상입니다. 블록까지 정지가 완료된 영상으로 정수장 및 배수지 부지까지 모델링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류지 유입 관로를 포함한 상하수도 관로입니다. 우수, 오수, 상수 관로와 맨홀 및 소화전과 각종 밸브까지 모델링하였습니다. (3D) 모델링 등 해설물관 간섭을 검토하고 출력한 보고입니다. 내비스로 저류지의 방류구 및 여수로를 작성하였습니다. 방류구에 대한 철근 모델링을 하였으며 구조도와 철근 상세 및 재료표를 작성하였습니다. V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방류구의 철근 모델을 검토하였습니다. 내빗과 다이나모를 이용하여 영천교를 작성하였습니다. 교대와 교각을 작성하고 상부 거더를 배치하였습니다. 상부 슬래브와 기타 구조물을 작성하여 영천교를 완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지 구조물 및 지형 작성입니다. 우선 배수지 일지의 벽과 바닥 슬래브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와 기둥, 상부 슬래브와 내부 관리용 계단을 작성하였고 도류벽을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성된 배수지 복사하고 공동구를 작성하여 배수지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구조물은 배수지의 기본 형태로서 자유롭게 배수지의 용량을 변경할 수 있도록 외계 변수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양정수장 현대화 사업 BIM 병행 설계 성과입니다. 다음은 급소결과제 공정 시뮬레이션 진행 과정입니다.
정수진에 정수구조물을 배치하는 영상입니다. 정수 처리 과정은 착수정, 응집 침전지, 급소격과 고도 처리, 정수지를 거쳐 배수지로 압송하는 공정입니다. 화살표를 잘 보아주세요. GTX A 노선 중 일부 구간에 대한 구조물 및 지하 주작물에 대한 검토 지원입니다. 검토는 일산 백석동 구간과 연신내역, 서울역 구간입니다. 일산 백석동 주변의 본산 환기구에 대한 BIM 모델링 결과입니다. 다음은 연신내역 정거장 및 환기 구조물과 주변 지하 지상물에 대한 BIM 모델링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역 정거장 및 환기 구조물과 주변 지하 지상물에 대한 BIM 모델링 결과입니다. 다음과 같이 주요 구간에 대한 지하 지상물과의 간섭 검토를 수행하였고, 검토 결과 중 주요 지작물에 대해서는 이설 등의 조치를 반영한 BIM 모델을 재구축하였습니다. 1구간 약 9km에 대한 토공 및 교량과 5개의 정거장에 대한 BIM 모델 구축, 관련 영상을 스리랑카 콜롬보 교외철도 타당성 조사 및 실시 설계에 대한 지원입니다. 1단계 1구간 약 9km에 대한 토공 및 교량과 5개의 정거장에 대한 BIM 모델 구축, 관련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정거장 진입 방법에 따른 승객들의 동선을 V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현장 지중화 공사 중 케이블 배치 및 구조물 간 간섭 검토를 위한 BIM 모델 구축 지원입니다. 수직구의 경우 레빗과 다이나모를 이용하여 파라메트릭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모델은 보시는 것과 같이 변경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2차원 도면에서 케이블의 배치 및 간섭 검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BIM 모델의 경우 다음과 같이 3차원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검토가 용이합니다. 또한 작성된 BIM 모델에 다이나모를 이용하여 강관의 곡률 테스트 수행하였으며 강관과 주철관에 대한 간섭 검토도 실시하였습니다. 영덕 제2복구 사업 중 축산지구, 영덕지구, 우곡지구의 펌프장에 대한 BIM 모델 작성을 지원하였습니다. 펌프장 구조물과 가시설의 간섭을 확인하고 간섭을 피하여 모델을 변경하였습니다. 도성군 회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관련하여 배수지 주변 경관 검토를 위한 BIM 모델 구축 지원입니다. 배수지에 설치한 펜스 너머 배수 구조물이 보이는지를 확인하였으나 영상에서와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설계심의위원에게 전달하여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희 팀 영상을 잘 감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도화 엔지니어링에서 드리는 메시지를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D CAD에서 BIM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네, 저희 팀의 영상을 잘 감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도화 엔지니어링에서 드리는 메시지를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D CAD에서 BIM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기존 제도에서 2D CAD로 넘어왔던 과정보다 더 험난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쉽게 이룰 수 없는 과정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BIM을 도입하고 싶은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BIM을 처음부터 효율성 제고와 당장의 수주 실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급하게 운영한다면 BIM 내재와는 더더욱 멀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각 회사마다 조직 구성과 환경이 다르고 기약 없는 시간과 비용 투자 또한 BIM의 도입에 걸림돌 중 하나라는 것을 도와도 한번 거쳤던 과정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BIM 내재화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싶으시다면 팀원들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BIM 기술력을 집중적으로 배양하고 BIM 도입과 내재화를 위한 정확한 목표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BIM 내재화를 위하여 BIM의 적용을 통한 정량적 성과 분석에 가치를 두기보다는 BIM 도입에 대한 장벽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각 사에 가장 최적화된 BIM TF팀 운영 방식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BIM의 ROI를 따질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정확한 방향 설정과 투자가 향후 BIM의 ROI를 창출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정확한 목표와 적극적인 투자야말로 빠른 BIM 내재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내용을 이런 자리를 통해서 공유해 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저도 감사드리고요. 잠깐 전장으로 가서, 예, 저도 좀 첨언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지금 말씀해주신 이 내용이 뭐 아주 새로운 내용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빔을 내재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좀 도입하기 힘든 부분들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이런 부분을 많이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지 않고 최대한 이제 그 병행하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시거나 외부 인력에 많이 의존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은 저희 다우데이터에서도 한 몇 년간 계속 이제 여러 고객분들의 TF라든가 이런 것들 운영되는 것들 컨설팅도 해드리고 뭐 많이 진행을 하다 보면은 확실히 그런 이제 업무 독립이라든가 확실하게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돼 있지 않으면은 결국 이 검토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빔을 그 도입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향의 검토 그리고 어떤 쪽으로 활용하면 좋다는 방향에 대한 검토보다는 이러이러해서 잘 되지 않는다. 이러이러해서 빔 적용은 지금 시기상조다라는 검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검토 내용에 조금 더 그 실질적으로 안을 들여다 보면은 그 검토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부담을 느끼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도어 엔지니어링에서 말씀해 주신 이 부분이 향후 만약에 빔을 내부적으로 적용을 하시려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거라고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향후 요런 이제 웨비나랑 비슷한 내용 그리고 뭐 다른 내용이어도 상관없으시고요. 혹시 이제 뭐 외부적으로 어떤 컨텐츠라든가 뭐 사례라든가 이런 로드맵에 대한 홍보 전략이 필요하시다면은 저희가 지금 드리는 설문을 아마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문을 통해서 코멘트를 해주셔도 되고요. 뭐 언제든지 지금 창에 나와 있는 요 메일 주소로 저희 쪽으로 컨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런 창구를 좀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기획은 웨비나뿐만이 아니고요. 뭐 기사 연재라든가 뭐 리플렛 제작 뭐 이런 것들은 좀 다양한 방법도 지금 계속적으로 강구 중이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보신 이 웨비나는 예, 뭐 다우 멤버스 그리고 다우 데이터 유튜브에 업로드돼서 계속 스트리밍 서비스로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업로드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문서는 사실 저희가 최초의 EDM을 보낼 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서에 대한 저작권은 사실 도어 엔지니어링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배포는 좀 해드리지 못하는 점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향후 이 내용에 대한 웨비나 내용에 대한 기사가 건설경제 다우 멤버스 게시판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게재될 예정이고요. 요 지금 웨비나 들으신 분들은 땡큐 EDM 나갈 그 링크도 아마 같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치기 전에 저희가 항상 Q&A를 받기 때문에 혹시 지금 뭐 관리자 쪽으로 들어온 좀 질문 사항도 있고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뭐 간단하게 시간도 아직 좀 네, 시간도 아직 좀 많이 남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남는 시간 동안 지금 관리자 쪽으로 들어온 큐들을 갖다가 조금 몇 가지만 선별을 해서 좀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항문을 이제 제가 보고 말씀드리면은 답변은 도화에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어, 웨비나 내용을 보면은 도화 엔지니어링에서 향후 이제 직접 BIM을 수행하시겠다라는 걸로 이제 좀 파악이 되신다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가실 건지에 대한 방향을 좀 말씀해 달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도어에서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전부 수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해보지 못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이제 외부 기관에 같이 진행을 하겠지만 만약 그 기술이 BIM 수행에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인원 추가라는 방식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들어왔던 질문들이 어, 주로 이제 도화 빔 내재화를 통해서 이제 사실 BIM 토목 분야가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주로 어떤 토목 분야 쪽에 BIM을 좀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부서에서는 특별한 방침은 없고요. 그러나 이제 아직 지금 활발히 발주되고 있는 단지 분야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또 여유가 되면 도로나 철도 분야로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 국내 사업, 도화 엔지니어링 워낙에 또 국내 사업도 많이 하시고 해외 사업도 많이 하시니까요. 그래서 해외 사업 빔하고 국내 사업 빔 중에 이제 어떤 쪽 사업의 포션을 좀 더 크게 생각하시는지 요거 답변 좀 답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요.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이거는 이제 거의 제 생각인데요. 아직 국내 사업을 중요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BIM 구축으로 봤을 때 국내나 해외 구분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국내 사업은 모든 걸 다 해야 할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한다면 해외 사업도 가능할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네, 네 번째는 사실은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도화에서도 요 자료를 작성하시면서 혹시 요거 물어보시면은 좀 별도로 보여주고 싶다고 하셔서 준비했던 게 있는데 안 그래도 그 질문이 들어와서 예, 참에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질문은 이제 아까 그 장표의 중간에 있었던, 그리고 이게 엔지니어링 데일리 한번 이제 기사 게재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디다스 그리고 뭐 다이나모 활용한 자동화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거는 디다스에 대해서 예, 미리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아마 예, 드리고. 이 디다스하고 BIM 설계 포털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직접적으로 시연을 해서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개발 중에 있고요. 그래서 내부 안에서만 회사 도화 내부 안에서만 열리기 때문에 PPT로 화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화면은 도화 엔지니어링 기술개발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디다스 화면입니다. 위에 메뉴에 보시면 설계 도구 탭이 있고요. 이 설계 포털에 직접적으로 접속하여 설계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안에 있는 BIM 설계 탭입니다. 프로젝트 관리와 라이브러리 관리를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설계 도구에서 정수장 용량 계산을 실시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기본 규격 같은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설계 인자들이 이제 추출이 가능합니다. 계산 시 결정되지 않는 인자, 이제 구조적 결정이 필요한 것은 기존 사례 분석을 통해서 가장 유사한 규격을 선정합니다. 이러한 규격의 설계값을 엑셀로 저장하고 이 저장한 값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다이나모를 통해 정수장을 자동으로 모델링합니다. 보시는 영상은 처음은 용량 5,000의 2G짜리 정수장을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9,000의 4G짜리로 변경하는 영상입니다. 용량 9,000의 4G는 정수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배수지를 만들려고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확장하려고 만든. 마지막으로 작성된 모델을 검토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물량 및 방수 물량 등 초기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BIM 모델을 완성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이나모 만들고 있고요. 다음에 디다스에 다시 엎을 때는 다시 언어 랭귀지를 통해서 다시 엎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은 한 이제 저희가 받은 게 한 이제 두세 개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좀 많이 들어온 질문 위주로 두 개 정도 말씀을 드리고, 예, 그렇게 하고 마지막 코멘트 드리고, 예, 마치겠습니다. 예, 요번 질문은 뭐 아무래도 뭐 다이나모 쪽을 이제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다이나모를 이제 과연 정말로 직접 수행하신 것인지를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직접 수행하신 거라고 하면은 숙련 기간이라든가 그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보여주신 거 정도 구현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숙련 기간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셨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보셨던 사례 중에 스리랑카 철도 프로젝트 본선 교량을 작성하는데 다이나모를 활용했습니다. 약 9km의 모델링을 하면서 레일, 침목, 전차선 등 이제 교량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부분을 다이나모로 작성을 했는데요. 정거장 전후로 해서 약 6구간을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 기간은 준비 1일, 구간별 1일, 총 7일이 걸려서 작성을 했고요.
해당 작업자는 BIM 빔팀 내 구조부 출신의 박영기 과장님이 작성을 하셨습니다. 2주 스터디 후에 약 6개월 동안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술을 누적 후 본 프로젝트를 적용하신 겁니다. 다이나모 특성상 사용 방법만 안 배운다고 바로 실무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면서 고민하시고 웹 검색을 통해서 더 편리한 노드를 찾아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아까 요거는 이제 사실 마지막 장표에 관련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이제 사실 빔 도입을 통해서 이제 정량적인 이익보다는 정성적인 부분을 좀 강조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혹시라도 정량적인 이익을 보신 게 있다면은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여쭤보시더라고요. 그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이제 현업 부서를 무상으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부서에서 정량적인 이익에 대해서 이제 산출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굳이 따지자면 GTX-A나 스리랑카 경우에는 외주 처리해야 될 부분 저희가 대신해 드린 거고요. 마지막 부분 영상인 보성군 사업인 경우 설계 심의 보충 자료, 그러니까 거의 끝나가는 때 심의에 대한 보충 자료를 저희가 대신 만들어 드린 거기 때문에 또 설계 준공이 잘 이루어졌다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보면 현업부서의 어떤 방식이라도 이익은 분명히 발생됐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현재 빔을 활용했을 때 가장 좀 실질적인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키포인트를 되게 잘 집어서 활용을 하신 것 같아요. 전면 빔, 물론 전면 빔이 되면 정말 좋겠지만, 그리고 뭐 질문 주신 내용 중에 뭐 펌프, 모터 아니면 센서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주신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BIM에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간 단계에서 이제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접목돼서 이제 실질적으로 좀 구현될 이제 활용 부분에서 진행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아직은 전면빔으로 가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량적인 부분을 전부 다 배제하고 갈 수 없는 상황인 거는 굉장히 저희도 잘 알고는 있고요.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라도 조금이라도 뭐 현업의 이익이 되기 위한 빔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PT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좀 사실 이거는 현업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찾으실 수 있는 부분이죠. 과연 설계의 어떤 부분에 AI면 조금 더 효율을 볼 수 있을지는 사실은 저희 같은 사람들보다도 아마 지금 현업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포인트 잘 찾아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시고 그런 부분들을 BIM으로 조금씩 구현해 나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잘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어, 네, 그러면 시간이 이제 뭐 44분 됐으니까 마지막 코멘트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좋은 내용 그리고 사실 이렇게 내부의 내용을 공유해 주시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외부에 이렇게 공유를 이런 좋은 자리를 통해서 공유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이그 말씀드렸죠. 요거 외에 지금 저희가 이제 이거를 기획을 이제 연재식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요 다음번 웨비나는 좀 터널 분야 쪽에 굉장히 설계적인 특화된 강점을 보유하고 계신 에스코 컨설턴트 BIM 로드맵 사례를 다음번에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굉장히 바쁜 시간 할애해 주셔서 웨비나 시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